오늘도 잠들지 못하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어요. 바쁜 당신에게 엄선한 뉴스를 나긋하게 전해드립니다. 나른하게 들으며 잠드세요. 잘 때도 똑똑해지는 뉴스 라디오. 나근뉴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재밌는 글을 하나 봤습니다. 많이들 아실 보배드림이라는 사이트에서 본 글인데요. 미디어오늘 이정환 대표의 페이스북에 있던 글이라고 하더라고요. 내용은 뉴시스의 한 기자가 한 달에 2,800건이 넘는 기사를 출고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휴일을 제외하면 21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138건, 법정 근무 시간 8시간 기준으로 하면 1시간에 17건, 3분 30초마다 기사를 한 건씩 출고했다라는 통계도 같이 붙였었는데요. 이건 뭐 취재라고 할 것도 없는 건가요? 문제는 이런 기자들이 많다는 거였습니다. 머니에스, MBN, 뉴스원, 연합뉴스 등 몇몇 기자는 한 달에 1,000에서 1,600건 정도 기사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사 다량 출고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어뷰징 기사라고 하는데요. 어뷰징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어뷰징이란 말은 온라인 게임에서 처음 사용한 말이라고 하네요. 시스템의 허점이나 오류 등을 이용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라고 다음의 한국어 사전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언론사가 하는 어뷰징, 이 어뷰징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예전 나근유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요. 그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이 실시간 검색어가 있을 때에는 특히나 더 심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이슈를 검색했을 때 뜨는 제목만 다르고 내용은 같은 그런 기사들을 바로 어뷰징 기사라고 합니다. 이런 어뷰징 기사를 쓰던 기자가 있는데요. 슬로우 뉴스라는 곳에 어뷰징 필드란 글을 연재한 도도 기자입니다. 어뷰징 업체에서 근무하며 경험한 사실을 글로 썼다고 합니다. 어뷰징 업체에 입사하게 된 계기부터 어뷰징 기사 작성 요령, 언론사의 표절, 방송 안 보고 리뷰 기사 쓰기 등 어뷰징 기사가 생산되는 과정은 물론이고요. 어뷰징의 무념, 무상, 무책임, 죽은 연예인 몇 번 더 죽여야 하는지, 열정페이라도 받으려면 기자 의식은 휴지통에, 트래픽 순위가 언론사에 미치는 영향 등 제목만 봐도 업계 관행이나 생각해 볼 만한 묵직한 내용을 던져주는 그런 기사들을 많이 썼습니다. 이 기사는 팬기자, 즉 기사를 쓰는 기자로 자기는 하루에 약 30건 정도를 생산했다고 해요. 정말 복붙을 시키고 복붙을 잘하는 사람이 일 잘하는 기자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어뷰징 업체에서 최고는 하루 133건이 최고였다고 하는데요. 대단하죠? 앞에 미디어오늘 대표가 제시한 통계와 거의 맞먹는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은 미디어오늘 대표가 제시한 한 달에 2,000여 건, 1,000여 건씩 쓴 기자 5명 중에 2명은 사진기자였습니다. 나머지는 대중문화팀에 있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모두를 다루는 팬기자도 있었습니다. 5명 중 2명은 사진기자, 3명은 팬기자, 이런 구성인데요. 팬기자가 문제인 건 알겠는데 사진기자들의 어뷰징은 문제가 아닌 걸까요? 사진기사가 출고되는 형태를 보면 기사 한 꼭지에 사진 한 컷씩을 넣어서 1, 2분 안에도 여러 기사를 송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뷰징이 아닐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뷰징 기사는 온라인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제목이나 내용을 바꿔가며 같은 내용을 반복 송고하는 기사를 말합니다. 사진 기자들이 영화 시사회 한 곳에서 연예인별로 사진을 찍고 장면마다 사진을 찍어서 별도 기사로 출고하는 것은 어뷰징 기사가 아니라는 걸까요?
야구 중계 기사를 1회 초 끝나고 한 번 쓰고 1회 말 끝나고 한 번 쓰고 하는 식으로 공수가 바뀔 때마다 진행되는 상황을 써서 전하는 것은 어뷰징 기사가 아닌가요? 사진 기사 송고 방식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포털이 대중화되기 전, 기사 어뷰징이 난립하기 전에도 사진 기사는 기사 한 페이지에 여러 장의 사진을 넣어서 송고를 했습니다. 그 기사를 클릭하면 한 시사회에서 발생한 일을 모두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비슷한 연예인 사진을 각각 클릭해 봐야 하잖아요. 한 시사회에서 있었던 사진이라도 연예인별로 쪼개져서 각각의 기사로 출고를 하고요. 같은 연예인의 기사라고 하더라도 오른손을 올렸느냐, 왼손을 올렸느냐에 따라서 사진을 각각 다른 기사로 출고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회수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보면 사진 기사 낱장 송출 역시 어뷰징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겠죠. 조회수 보고 몰려드는 파리떼 같은 어뷰징 기사, 왜 문제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사네요. PD저널 2020년 11월 3일 박지선 사망 보도에 단독 어뷰징 쏟아낸 몹쓸 언론. 개그우먼 박지선의 사망 소식을 전한 보도에서 언론의 고질병이 또 도졌다. 유족이 공개를 원치 않았던 유서의 내용을 단독을 달아 보도하거나 사인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이 생전 앓던 질환과 관련한 어뷰징 기사는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유튜버들은 한술 더 떠 사망 동기를 추측하고 슬픔에 잠긴 고인 동료의 모습을 앞다퉈 전달하면서 클릭 유도에 몰두했다. 조선일보가 3일 단독으로 보도한 박지선 엄마 유서, 피부병 힘들어한 딸만 보낼 수 없다는 여론의 문매를 맞았다. 3일 조선일보 많이 읽은 뉴스에 올라있던 이 기사는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은 유족의 의사에도 반할 뿐더러 유서 내용은 보도를 자제해야 한다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에도 배치된 것이었다. 기사 댓글에는 알 권리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보도 내용을 비판하는 글이 다수였다. 유족이 유서 공개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꼭 이렇게 공개하셔야 하나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둘이나 잃고 고통받을 유족을 생각해 주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단독 경쟁 꼭 해야 합니까? 라고 기자를 질책한 의견이 댓글 중에서 가장 공감을 많이 받았다. 고인이 생전 앓던 지병을 사망 동기에 연결짓는 보도도 이어졌다. 고인을 추모하는 기사도 있었지만 헬스조선, 한국경제 등 일부 언론은 박지선 사망과 피부병을 엮어 클릭을 유도했다. 선정적 표현 자제와 자의적인 사망 동기 해석 등을 지양해야 한다는 자살 보도 권고 기준과는 거리가 먼 보도들이었다. 여기에 더해 복수의 유튜버들은 고인의 동료인 안영미 씨가 비보를 전해 들은 순간의 영상을 올리면서 시선을 끌어모았다. 김신영, 안영미 등 고인과 친분이 있던 동료들은 충격에 맡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을 하루 쉴 정도였지만 일부 유튜버들은 박지선 무녀의 비극을 한낱 흥미거리로 소비한 모습이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한 화장 못하는 이라는 표현을 붙여 고 박지선의 사망 소식을 다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랐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별다른 근거 제시 없이 고인의 사망 동기를 의료사고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박진솔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는 누리꾼들 클릭수를 유도할 수 있는 보도가 많이 보이고 있는데 유튜브에선 더 심하다며 유가족이 보도를 원치 않았음에도 고인의 인격은 물론 유족들, 지인들의 사생활까지도 존중하지 않고 있다.
언론의 자정을 바라기보다는 실질적인 제작 기준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은 이런 보도와 게시물들은 코로나19로 위기에 몰린 국민의 기분과 행동에 아주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조회수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를 바꿔야 이런 보도, 게시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네, 언론사들은 안타까운 사건마저 장사수단으로 팔아먹고 있습니다. 저도 좋아했던 개그우먼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관심이 가는 사건이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런 기사까지 접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언론사들은 왜 이렇게 어뷰징 기사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이럴 경우 문제는 무엇일까요? 한겨레 2021년 5월 20일 조회수가 생존법 된 언론, 좋은 뉴스의 사막화. 기혁 씨는 2010년대 중반부터 몇 해 전까지 5년 동안 한 신문사의 온라인 자회사에서 기자로 일했다. 그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드라마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들이 하는 대사를 줄줄 기사로 썼다. 그게 네이버 메인에 걸렸다. 처음에는 창피했다. 그런데 메인에 자주 걸리니 연예인도 내 이름을 듣고 알아봤다. 점점 뿌듯해졌다. 메인에 걸리는 게 장땡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포털에는 해당 신문사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지만 일하는 방식은 본사 편집국 소속 기자들과 완전히 달랐다. 기혁 씨는 기자인데도 데스크가 사무실 밖을 못 나가게 했다. 쓸데없이 사람 만날 시간에 클릭 수를 올리라는 것이라며 출근하면 포털 사이트부터 살폈다. 포털 메인에 뜬 기사는 해당 기사를 긁어서 복사해 조금만 내용을 바꿔서 내 바이라인을 붙였다. 회사가 원하는 트래픽이 나올 때까지 계속 기사를 포털에 썼다고 말했다. 다른 신문사에서 일명 포털 대응팀 가칭 소속으로 일하는 니은 기자는 회사 자체 사이트에 트래픽을 올리기 위해서는 네이버 PV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요즘 같으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이 PV를 뽑기 가장 좋다. 담당 기자들이 직접 취재한 내용 외에도 관련한 내용은 무엇이든 기사화한다고 말했다. 신문, 방송 등 전통적인 언론사의 구독자가 급감하면서 조회수 경쟁이 언론사들의 유일한 생존 전략처럼 되어버렸다. 한겨레가 10일에서 14일 만난 언론계, 광고계 종사자, 언론학자 다수는 현재 언론 생태계는 좋은 저널리즘을 생산, 유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 상황에 놓였다고 입을 모았다. 좋은 저널리즘이 무엇인지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다. 다만 기자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좋은 저널리즘이 생존하기는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열쇠말은 언론사의 밥벌이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는 저널리즘의 원칙이나 규범이 중요하지만 지금 한국 언론은 규범 자체가 저널리즘의 먹고사니즘에 잠식당한 상태라며 한국 사회가 언론사와 언론 노동자들이 어떻게 회사를 유지하고 돈을 버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도 지난해 발간한 정책 보고서를 통해 지난 10년은 저널리즘의 시장 실패로 특징 지어진다. 이는 광고와 저널리즘의 선순환적 연결고리 해체와 저널리즘의 품질 저하라는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고 진단했다. 시대는 언론의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를 요구하지만 독자와의 관계 구축이 필요한 새로운 체제로의 전환은 유연하다. 일찌감치 디지털 혁신에 뛰어든 영미권의 언론사들조차도 디지털 영역에서의 수익 증가가 지면 수익 감소분을 상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더군다나 한국은 뉴스 유통, 이용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에 집중돼 있어 언론사가 플랫폼 기업을 통하지 않고서는
독자를 만나는 일조차 쉽지 않다. 언론재단이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와 함께 한국을 포함한 40개국의 뉴스 소비 현황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온라인에서 뉴스를 이용하는 다양한 경로 가운데 포털 같은 뉴스 수집 서비스를 1순위로 이용한다는 응답이 73%로 40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반면 언론사 자체 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4%로 40개국 가운데 최하위였다. 데이터 분석업체 데이블이 지난해 811개 언론사를 상대로 언론사 자체 사이트에 유입된 트래픽 경로를 확인한 결과 네이버가 43.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언론사들이 세우는 디지털 전략은 기껏해야 어뷰징 기사, 출입처에 기반한 속보성 기사를 늘리는 대응 정도에 불과했다. 인터넷 매체뿐 아니라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라 불리는 주요 언론사들도 몇몇 곳을 제외하곤 포털 이슈에 시시각각 대응하는 전담팀을 운영 중이다. 포털에 복사해 붙여쓰기 한 베껴쓰기 기사들이 넘쳐나는 이유다. 포털의 알고리즘은 오리무중이지만 분명한 건 직접 취재로 품을 들인 기사는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다. 공들여 만든 인터랙티브 콘텐츠는 물론 과거 기사나 주요 자료의 링크도 포털에선 열리지 않는다. 언론사들은 기획 탐사 보도에 대한 유인을 잃고 조회수 저널리즘 쪽으로 유혹되기 십상이다. 한 신문사 관계자는 편집국 안에서 소화하기 힘들지만 조회수가 높은 아이돌 등 연예 부문 기사는 아예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고 우리 신문 기사인 것처럼 포털에 내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역신문 폐업이 급증하면서 지역 단위 일간 신문이 단 한 곳도 없는 지역들을 두고 뉴스의 사막이라고 우려한다. 이정환 미디어오늘 대표는 한국형 뉴스 사막 현상을 우려했다. 그는 산재로 사망한 지 15일째가 돼서야 언론에 보도된 이선호 씨 죽음이 대표적이고 기업 의존도가 높아지며 왜곡되기 쉬운 경제보도, 탐사 기획 취재가 아니면 다루기 어려운 소수자 이슈 등에서 뉴스 사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네, 기사 보시고 오셨는데요. 어뷰징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생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산자와 소비자겠죠. 먼저 생산자는 당연히 소비자가 찾기 때문에 어뷰징 기사를 쓴다고 하겠죠. 소비자가 찾는다는 건 실시간 검색어에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포털에서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니까요. 하지만 소비자는 양질의 기사가 궁금한 것이지 이런 마구잡이 어뷰징 기사가 궁금한 건 아니겠죠. 기사를 볼 때 먼저 본 기사와 다른 내용을 보려고 다음 기사를 더 찾아보는 건데 같은 기사들만 있으면 소비자도 낚였다는 생각이 들면서 시간을 낭비했다는 생각이 들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안 좋은 감정으로 댓글을 쏟아내고 말겠죠? 이 기레기들아. 싸잡아서 이렇게 되는 건 안 봐도 뻔한 일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는 생산자입니다. 소비자에게 신뢰를 잃게 되고요. 앞에 한겨레 기사에서도 봤듯이 이 더 큰 문제는 좋은 뉴스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어뷰징 기사로 뒤덮인 포털 뉴스창에서 좋은 기사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누가 좋은 기사를 쓰려고 할까요? 진짜 문제는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포털에서 좋은 언론 환경을 만들 것이냐 하는 토론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이데일리 2021년 5월 27일 네이버 원치 않는 뉴스 숨김 추진 포털 알고리즘 공청회 네이버가 뉴스 이용자 편의성 확대 차원에서 원치 않는 뉴스에 대해 숨김 처리하는 기능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네이버와 카카오는 해당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설명하는 요소들에 대한 기술도
개발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포털 알고리즘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및 포털 알고리즘 개선 방안 논의 공청회에서는 국회에 발의돼 있는 알고리즘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인공지능, 알고리즘도 사회적인 신뢰를 얻어야 하고 그러려면 소스 코드를 제외한 일부분의 일부 공개와 검증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당장 법으로 제도화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다. 국회에 제출된 이원욱 의원 법안, 김남국 의원 법안이 당장 통과될 가능성은 적지만 대선을 앞두고 포털 길들이기에 나서려는 여야 정치권의 속내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입법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재호 네이버 에어스 담당 이사는 현재 네이버는 언론사 편집판과 AI 추천에 의한 마이뉴스를 제공 중인데 마이뉴스는 트래픽의 30%에 불과하다. 뉴스 편집 알고리즘에 대해선 2018년 컴퓨터공학 언론학과 교수님들을 모시고 소스코드 레벨까지 검증한 적이 있다. 다만 뉴스 알고리즘의 일반 대중 공개는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가짜뉴스 확산, 기사 어뷰징 같은 폐해를 걱정하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신 논문이나 뉴스에 대한 새 기능이나 원치 않는 매체를 숨기는 기능을 추가하려고 한다면서 뉴스 등 추천 알고리즘인 에어스의 변화를 언급했다. 한편 이날 최재호 네이버 이사와 카카오 김희정 플랫폼 사업실장은 사회적 합의가 있다면 알고리즘 검증을 받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으며 AI가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명 가능한 기능을 넣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왕 원치 않는 뉴스를 숨기고 매체를 숨길 수 있다면 숨기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SNS에서도 보기 싫은 친구는 차단이 답이잖아요. 여기서 차단이라는 것은 서로의 게시물을 아예 못 보게 하고 검색도 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유튜브는 이미 이런 차단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어뷰징이 곧 조회수고 조회수가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 고리를 끊는다면 언론은 조금 더 자정 노력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나근유는 기사 어뷰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느리지만 국회에서 공청회도 열리는 걸로 보면 변화 기미가 보이는 것도 같습니다. 이 포털 관련된 논의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초까지 다시 급격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큰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때 포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다면 나근유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나근유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나근유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잘 자요.